안녕하십니까. 포트인 교육센터장 손우철입니다. 자, 오늘은 40대 시나리오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40대의 경우에는 어떤 재정적인 이슈가 있을까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자산을 형성해 가야 되는 이런 시기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가 커가면서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많아지는 이런 시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 집을 마련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향후에 내가 어디서 살고 주택을 어떻게 확장해 가야 될지 이런 고민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퇴직 시점도 이제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라인이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이런 재정적인 이슈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기 전에 40대의 경우에 특히나 중요한 게 본인의 재정적인 현황에 대해서 냉정하게 판단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본인의 재정적인 체력을 파악해 보자라는 겁니다. 나의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마라톤을 뛴다라고 생각해 보죠. 과연 그 사람 몇 킬로나 뛸 수 있을까요? 2, 3km도 못 가가지고 정말 쓰러지고 말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그 이전에 나의 재정적인 체력을 판단해 보는 게 중요한데 네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 보시면 좋습니다. 유동성, 부채 관리, 위험 관리, 성장 전략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보시면 좋은데요. 유동성은 비상 예비 자금입니다. 즉 내가 월 지출액이 3배에서 6배 정도를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빚지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다른 용도로 저축하고 있는 것을 깨지 않기 위해서 이 유동성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부채인데요.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채가 지금 당장 상환해야 되는 악성 부채냐 아니면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상환해야 되는 건전한 부채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금리가 5%가 넘어가는 부채는 좀 빨리 상환해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30%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들어오는 소득 대비 원금과 이자로 빠져나가는 원리금 상환 비율이 30% 넘어가게 되면 부채 상환에 대한 계획은 반드시 세워주셔야 될 겁니다. 세 번째가 위험 관리인데요.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40대 분들 가정과 사실 상담해보다 보면 너무 과하게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저축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보장 규모 대비 보험료가 합리적인 수준이 따져봐야 되고요. 마지막이 이제 성장 전략, 즉 투자 포트폴리오죠. 투자 기간에 따라서 적합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내가 가져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봐야 될 겁니다. 자, 40대 시나리오를 통해서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나의 재정적인 체력을 파악하지 않았을 때 순자산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40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어쩌면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를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본인 나이가 42세고 은퇴 나이는 56세로 보고 있는 이런 가정입니다. 아내분은 현재 이제 전업주부시고요. 첫째, 둘째가 14살, 11살 딸입니다. 3년 뒤에 주택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딸들 결혼 비용으로 8천만 원씩 지원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민거리가 뭐냐? 이게 이 사례의 키포인트인데요. 첫째가 공부를 잘해서 미국으로 학사, 석사, 즉 대학과 대학원을 유학을 보낼까? 이 부분을 고민 중입니다. 과연 본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트인의 수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족 설정부터 하겠습니다. 자, 가족 구성원 설정하고요. 정보도 설정하는데 본인 42세, 은퇴 나이 56세, 기대 수명 90세입니다. 배우자는 40세 은퇴했고요. 첫째 자녀 14살, 둘째 자녀 11살, 결혼 나이는 둘 다 30세입니다. 자, 소득을 입력하겠습니다. 남편의 경우에 550만원에서 1차 퇴직하는 55대 시점까지 800만원까지 소득을 입력해 줬고요. 그리고 연금소득은 국민연금 110만원 수령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은 자동적으로 계산이 되죠. 화면을 이동해서요. 자, 2003년도에 입사를 해서 61세부터 20년간 2.5%의 이자율로 수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평가액은 8,504만원입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현재 소득이나 연금소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기타 소득은 이제 임금 패키지의 적용으로 인해서 56세 때 600만원으로 시작을 해서 10%씩 급여가 삭감이 됩니다. 그래서 60세까지 이제 직장에 다니는 것을 가정을 했고요.
지출은 매우 알뜰한 가정입니다. 현재 220만원 지출을 하고 있고 은퇴 후에는 200만원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양육비는요, 일단 이번 시나리오에서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일반 교육비 지출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목돈 지출에 대한 계획이 있었죠. 자녀에 대한 결혼 자금으로 각각 30살이 됐을 때 8천만원씩 지원할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자산에 대한 부분은요, 현재 4억 원의 집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45세 때 이 집을 매각을 하고 6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이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유 상품을 입력을 할 수가 있었죠. 상품 입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융자산 평가액은 1억 3,934만 원입니다. 부채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자, 2012년도에 주택담보대출 8천만 원을 받았고요. 현재 이자율은 3%입니다. 부채 비율은 총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3%로 이제 양호하게 이제 보이죠. 자, 이렇게 입력을 했으니까 현재 상태를 한번 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재정적인 체력을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현재 매월 28만 원의 여유 자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총 자산은 6억 2,385만 원이고요. 부채가 8천만 원이 있으니까 총 순자산은 5억 4,385만 원입니다. 부채 비율은 적정하지만 금융자산 비율은 22%로 좀 점검을 요하고요. 그리고 생활비와 양육비, 보장성 보험료가 지출되는 비중이 95%니까 이 부분들은 조금 이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자산을 보게 되면요, 이제 집을 사는 시점에 집 구입 자금이 유출이 되니까 순자산이 이제 3천만 원 감소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이후에 특히 이제 52세, 62세 소득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시점에 순자산이 1억 9천만 원 정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은퇴 시점이 되게 되면 이제 62세부터 72세까지 1억 4천만 원, 그 이후에 마이너스 1억 원. 그래서 최종적인 순자산 자체가 한 4천만 원 정도 적자가 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자가 안 나면 좋겠지만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에는 최종 순자산 적자폭이 뭐 2억 이상 나는 걸 감안을 한다면 이 가정의 경우에는 나름 선방하고 있다, 나름 알뜰하게 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변수가 있었죠. 첫째 딸에 대해서 만약에 교육비 지출을 유학을 보낸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나리오가 엄청 달라지게 되겠죠. 현재 최종 자산은 마이너스 0.4억 원입니다. 그런데 자녀 교육 양육비를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학사를 미국 동부로 유학을 보내고요. 석사까지도 미국 동부로 유학을 보내니까 최종 순자산이 마이너스 8억 4천만 원으로 바뀐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0.4억 원에서 마이너스 8억 4천만 원, 즉 최종 순자산이 무려 8억 원이나 적자가 되게 되겠죠. 자녀를 유학 보낸다, 물론 이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충분하다라면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본인의 안전한 노후 생활을 담보로 자녀를 유학 보냈을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현재와 관련된 여유 자금엔 크게 문제가 없는데요. 순자산이 실제적으로 인생 1 구간에서 크게 감소한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려 3억 9천만 원이나 감소를 하는데 역시 자녀 양육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들이 48대 시점부터 800만 원이 넘게 증가하는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렇다 보니 최종 순자산이 마이너스 8억 4천만 원 적자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녀 교육 양육비에 대한, 즉 전체 교육 과정에 대한 비용 축소를 검토해 봐야 되고요. 생활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정은 없는지, 그리고 은퇴 생활비를 축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녀 결혼 비용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자,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을 해야 되지만 수입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은퇴 나이 연장이나 배우자의 경제활동, 소득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나리오를 통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이처럼 본인의 은퇴 설계를 통해서 재정적인 현황도 파악하고 안전한 은퇴 생활에 무리가 없게끔 교육비 지원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과정 없이 무턱대고 자녀를 유학 보냈다간 본인의 은퇴 생활이 붕괴되는 이런 결과를 맞을 수도 있다.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과치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실 알뜰한 가정이죠. 매월 220만 원 지출하는 상당히 지출 관리를 잘하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재무 목표입니다. 3년 뒤에 주택을 확장하고 자녀 결혼 자금 지출하고 일반적인 교육비를 지출하게 되면 시나리오상 최종 순자산이 마이너스 0.4억 원인데 욕심이 났던 거죠. 첫째가 너무 공부 잘하니까 유학 보내고 싶다. 나의 재정적인 체력을 고려하지 않고 미국으로 덥석 유학을 보냈다. 그렇게 되면 최종 순자산이 마이너스 8.4억 원. 본인의 은퇴 생활은 불가능할 겁니다. 따라서 본인의 어떤 가정의 재정적인 체력이나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과연 이 가정은 어떻게 바뀌면 될까요? 자,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 이 가정이 순자산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